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주식에 좋은 투자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죠. 주식연구소. 오늘은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먼저 오늘도 뉴욕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오늘 미국 증시는 그냥 눈치 보기 장세였습니다. 그런 쪽에서 상대적으로 다우지수가 조금 강했고요. 한 며칠째 나스닥 기술주 쪽은 좀 뚱한 모습들 쪽에서 내일 이제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예, 연결되는 CPI 발표에 따라서 좀 이제 분위기를 좀 보겠다라고 하는 약간 관망세가 좀 뚜렷한 상황들이었고요. 어느 쪽에서 아무래도 미국 증시에서 오늘 강했던 섹터를 보게 되면 최근에 헬스케어 쪽 강하고 유틸리티라고 하는 전력 기반 쪽이 좀 더 강하고 하는 약간 시장의 주도적인 흐름들이 좀 덜한 상황 쪽에서 약간 틈새적인 종목들이 좀 강했다고 보여지는데 하지만 최근에 국내 증시와도 결이 비슷한 게 약간 중소형 쪽의 섹터가 좀 강합니다. 대형 쪽은 쉬고 중소형 쪽이 강한 러셀 2000 지수가 한 1%대 가까이 상승세를 보이는 걸 보면은 그동안 올해 들어서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대형 기업들이 많이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잠깐 쉴 때 중소형주가 좀 빈자리를 차지하자. 그런 쪽의 동향이 뚜렷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증시하고 좀 결이 비슷하다. 중소형 섹터가 좀 강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형주보다는. 그러면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오늘 밤에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되잖아요. 네. 예,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좀 증시 흐름이 조금 달라질까요? 네,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달보다 좀 많이 떨어져서 한 5.1%대 정도까지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이 그러면 연준에서 바라보는 상황들, 그러니까 즉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물가가 떨어지기를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물가 잡기 위한 강한 금리 인상을 해왔는데 예. 이 부분이 이제 거의 금리가 어느 정도 지금 더 이상 올리기에는 좀 어려운 시점 쪽으로 물가가 충분히 떨어지는 과정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게다가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다 보니까 지난 은행 사태들처럼 이제 시스템 리스크와 관련된 쪽에 균열이 나기 시작하죠. 네,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 이상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게 멈추지 않겠느냐라는 관점들이 이제 공감대가 펼쳐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이제 주식시장 쪽엔 조금 더 훈풍이 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또 중요한 게 그러면 소비자 물가지수 관련돼서 5%대야 이제 예전에 뭐 8%대 넘던 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이 5%라는 숫자가 많이 낮은 숫자겠느냐.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해서 올라온 숫자가 여전히 5%대라고 하게 되면 연준은 바라보는 게 물가 수준을 2%대 내외로 관리하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높은 절대적인 수준은 높은 게 사실이겠죠.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장은 떨어진다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한숨을 돌리는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죠. 이제 3분기 미 연준의 금리가 이제 정점에 다다를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시장의 기대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증시도 투자자들이 좀 지켜보면서 기대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대형주도 좀 힘을 받게 될까요? 네, 그래서 시장은 항상 보면 앞서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이제 페드와치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이제 선물 금리와 관련된 선물이 어떻게 움직일까 예측하는 수준을 보게 되면 좀 많이 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번 5월 달에 들어오는 FOMC 회의에서 한 25bp 정도 올리면 이제 끝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네네. 좀 쉬었다가 7월 달부터 바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까지 해서 한 그러니까 100bp, 그러니까 한 25bp씩 4번 정도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는 쪽의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또 연준이 이제 올릴 만큼 올렸고 하반기 가면 물가 수준도 뚝 떨어질 거고 특히 기저효과라고 그러죠. 네네. 작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하반기 때는 물가 수준 거의 뭐 3%대, 2%대짜리 숫자도 볼 것이다. 그러면 연준도 이제 드디어 금리를 이제 내리는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베팅을 하고 예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항상 그렇습니다. 또 연준의 뉘앙스나 분위기 나오고 나서는 또 이게 많이 바뀌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생각은 그렇지만 또 연준의 생각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건 염두를 하고 시장 동향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세부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네. 최근 1분기에 애플의 PC 출하량이 급감했다는 분석이 나왔네요. 한 40.5% 급감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애플 주가가 한 2% 가까이 하락한 걸로 나왔던데요. 요즘에 네. 뭐 대체로 빅테크 주가 이렇게 하락세 보이고 있나요? 네, 이게 아무래도 좀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애플도 그렇겠지만 전체적인 글로벌 PC IT 기기와 관련된 이제 출하량이 네. 1분기에 한 29%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요. 그렇죠. 예, 그렇다는 얘기는 저희가 코로나 때 너무 많이 샀다. 아. 그런 상황에서 이제 1, 2년 지났는데 이제 물가는 계속 올라서 IT 기기도 가격이 올랐겠죠. 예, 예. 네, 거기다 가격은 오르는데 여러 가지 뭐 대출 이자도 늘고 뭐 여러 가지 부담감이 늘다 보니까 소비자 지갑은 가벼워졌고, 근데 굳이 지금 IT 기기 바꿔야 될 때가 왔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줄어드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예, 이 현상을 가지고 오늘 어제까지 그래도 좀 선전했던 반도체 쪽도 예.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IT 기기의 출하량의 변화가 앞으로도 이제 하반기 쪽은 좀 개선될 것이다라고 바라보는데, 숫자 자체적으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관련된 IT 기기라든가 들어가는 또 반도체 부품 이쪽은 약간 위축되는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근데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PC 출하량은 한 29% 줄었는데 애플이 한 40% 넘게 급감을 했네요. 네, 뭐 여러 가지 전략적인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대표적으로 또 애플이 이제 기기가 좀 화면하고 좀 바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대표적인 맥북부터 아이패드 같은 경우도 앞으로 채택이 OLED 쪽으로 채택을 할 것이지 않느냐 쪽과 함께, 또 최근에 나오는 동향은 애플도 폴더블로 나온다. 그러니까 아이패드가 폴더블로 나온다라는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네네. 예, 아무래도 사람들 심리가 그렇겠죠. 지금 뭐 그렇게 크게 바뀐 게 없는데 지금 당장 사? 근데 좀 기다려볼까? 라고 하는 심리도 같이 있지 않나. 맞아요. 예. 그 핸드폰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폰 네. 같은 경우도 새로운 버전 출시되는 게 이제 좀 예상이 되면 날짜가 나오면 사람들 안 사잖아요. 그렇죠. 그거 나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네네. 아, 약간 그런 영향이 있었군요. 네, 그렇게 보이고 또 애플도 요즘에 보니까 색깔을 바꿔서 이제 뭐 노란색, 바나나 폰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특별한 게 없는데 색깔만 바뀌었다. 뭐 이렇게 되면은 한계는 있겠죠. 네. 네. 이제 그건 소비자가 직접 사서 이제 보고 판단을 하겠죠. 네네. 그렇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주는 이거는 여전히 좀 상승세다 이렇게 봐도 좋을까요? 뭐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 엔비디아, AMD 뭐 이런 것들 상황이 지금 어때요? 네, 일단 이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직접 저희가 얘기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이제 시스템 반도체 두 가지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주자가 엔비디아입니다. 네, 엔비디아, AMD 그리고 또 인텔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힘을 내더라고요. 이런 업체 같은 경우는 일단 AI가 지금 더 투자가 가속화되고, 그에 따라서 그걸 컨트롤하는 AI 관련된 칩이 부각받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리포트도 매수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엔비디아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전고점대를 넘어갈 정도로 목표가가 나오는 흐름을 봤었을 때는 앞으로 할 일이 많겠다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반면에, 메모리 반도체는 상황이 상당히 안 좋죠. 지금 그렇죠. 이번에 네.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던 것도 봤었을 때 아무래도 삼성전자 실적은 처참할 만큼 반도체 쪽,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안 좋다라는 분위기가 그대로 보여지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실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그래도 주가는 안 빠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이 최악인데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업황 저점론이 연결되다 보니까 주가는 좀 더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감산한 영향도 있지 않을까요? 그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트리거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반도체 쪽,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공급자 우위 시장입니다. 아, 예.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공급자들이 모든 걸 가격을 결정하고 어떤 수요도 맞춰서 바뀔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지금 어떤 수요가 많이 급감하고 메모리 반도체 쪽도 위축되다 보니까 그냥 감산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량을 조절하겠다는 의미가 벌써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시장 점유율 3위, 2위 업체들이 했었는데 1위까지 동참한다. 그러면 일단 가격은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게다가 수요자들도 지금까지는 가격이 쭉 떨어지고 뭐 메모리 반도체 재고도 많다고 하니까 급히 살 필요가 없네라고 생각했다가 이게 반등하기 시작하게 되면 조금 이제 우리도 주문량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쪽에 대한 수요의 자극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네.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연결되면서 변화가 나온지도 체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IT 기기 쪽의 수요도 그리고 또 출하량도 급감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살아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하면서 이제 수요의 변화도 확인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내 증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국내 네. 증시 상황에서 보면 한동안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형 반도체주 필두로 해서 코스피 유입이 좀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 어떤 기사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파는데 개미는 달려든다. 이거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코스피랑 코스닥이 다른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금 국내 주식 시장이 약간 이런 겁니까? 그 기사 내용은 코스닥 쪽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또 지금은 일단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의 동향은 1월달, 2월달에 매수세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한 8조 넘게 매수하다가 3월달은 좀 매도가 좀 나왔죠. 근데 4월달 들어서면서부터는 다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에, 그리고 전부터는 다시 매수가 확대가 되는 기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변화를 봤었을 때는 뭐 시기별로는 다르겠지만 기존은 다시 외국인들의 매수가 조금 더 우위한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은데, 코스닥은 조금 다른 문제죠. 최근에 코스닥에는 아주 걸출한 스타가 탄생을 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2차 전지 쪽에 시장의 주도적인 섹터를 가져가고 거기에 대표적인 에코프로 그룹들이 주가가 작년 말 대비해서 거의 7배가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한 3개월, 4개월 만에 7배가 올랐다라고 하는 강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코스닥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겁고, 코스닥 시장은 글로벌 지수 대비해서 가장 독보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30% 넘게 오르는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한때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수익률 저조한 쪽이 러시아와 함께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2차 전지 섹터와 함께 판이 완전히 또 바뀌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한쪽이 위축됐으면 또 한쪽은 또 반대로는 바뀌는 변화가 나오는 것도 뭐 어떤 시장의 섭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요즘에 2차 전지주가 코스닥 상승을 이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에코프로가 아까 걸출한 스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에코프로가 결국 70만 원을 돌파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거 제가 조금 전에 찾아보니까 이제 70만 원 그 밑으로 이제 마감이 됐던데, 어찌됐건 간에 좀 고평가 논란은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고평가 논란에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또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보다 조금 적게 나왔다. 그리고 또 마침 증권사의 리포트가 매도 리포트가 또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현상이 맞물리면서 어제 장중에는 82만 원까지 올라갔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게 이제 오늘은 또 한 10% 이상 또 급락이 나오면서 또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편인데, 근데 지금 항상 그렇습니다. 뭐 어떤 성장하는 변화와 그리고 또 주가가 이를 반영하면서 강하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그냥 조정 없이 쭉 올라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일단 좀 건강한 조정이 나와야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변화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급한 상승이 나오는 어떤 조정을 받는 단계라고는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과거에 많이 비교를 하는 게 어떤 버블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실체가 없는데 그보다
과장된 주가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수준은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분명히 아직까지는 미국의 북미 쪽에서 아직 전기차 침투율 5.8%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2030년까지 거의 30% 이상을 끌어올리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 거의 5배, 6배가 커지는 시장인데 그를 바라보면서 투자를 잘해놓은 국내 배터리 업체들과 또 그에 들어가는 가장 또 배터리의 어떤 40% 되는 양극재라고 하는 부분 쪽에서 공급을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IRA 쪽에서도 충분히 보조금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건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주가의 속도가 너무 가팔랐다라고 예,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좀 건강한 조정이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레몬 리서치 대표였습니다.